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늘 강량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요즘 까타르 월드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아쉽게도 가나전에는 패를 해서 아주 슬프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전력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르투갈전에서도 큰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는 이것에 더해서요, 이 월드컵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과 이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 나라들의 전력 비교도 할 만하죠. 미국은 10위권, 10에서 22위 사이고, 이란은 피파 랭킹 22에서 30위 사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전력 비교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거기에 대한 멘트는 하지 않을 것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미국과 이란 자체입니다. 이들 두 나라는요, 앙숙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옛날 말로 cats and dogs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농담 삼아서, 농담 반 진담 반 삼아서 미국과 이런 경기 때 제일 철통 보안을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째 이슈가 뭐냐면 이란 혁명입니다. 1979년 이란에서는 엄청나게 국가가 바뀌는 혁명이 발생합니다. 1979년이 되기 전에 이란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팔레비 왕조였는데요. 이때만큼만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이 이 이란과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동에서의 희망이라고 보았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영미권 국가들은 이란에게서 석유를 많이 가져오죠. 좀 싼 가격에 가져오긴 해요. 그것 때문에 논란 많았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영국에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문화이죠.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산업화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속화가 또 되고 일단 경제 발전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서의 사실 정치적인 좀 실권도 많이 누리지 못했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이 실권을 잡기 위한 꿈을 꿨던, 그리고 종교적인 뭔가 이슬람주의 회복을 꿈꿨던 많은 시아파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 호메이니를 위시해서 이란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 벌어지고요. 뭐 그 사이에 뭐 총리들의 파면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그건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일단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아주 이슬람 혁명, 이것이 왕정 국가에서 신정 국가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때 최고 종교 지도자가 호메이니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을 뽑을 때도 대통령 후보자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후보는 자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거든요. 아주 초유의 권리긴 하죠. 아무튼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긴 한데, 이렇게 된 이후로 영미권 국가,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일단 지금은 이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란의 흥기, 이슬람 혁명의 발동, 이것을 두려워한 나라 중에 또 하나가 이라크였습니다. 그때 이라크 위정자가 그 유명한 사담 후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요, 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와 그리고 새롭게 혁명이 일어난 이란 정부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 부르는데요. 이때 미국이 당연히 누구를 지원할까요? 네, 이라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체 이제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고요. 약 50명인가요? 외교관? 관련된 직원들. 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적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일단은 그 이 이라크를 지원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란을 다시 전복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타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사담 후세인을 지원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란이 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계속 경색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이제는 2000년 초반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9.11 테러 사건도 벌어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또 흘러가죠. 이때는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시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또 이 부시 대통령이 또 유명한 선언을 하죠. 악의 축 선언입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나요? 이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이라는 게 영어가 엑시스지 않습니까? 우리 2차 대전 때 악의 축은 아니지만 추축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시스 파워인데 엑시스 파워가 패전을 했고 거기 나치 독일이 포함되어 있죠. 우린 이미 현대사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나 생각해도 좀 인정할 만하지만 엑시스라고 들어가는 게 꽤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2000년 초반에 그렇게 악의 축을 선언할 때 이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란이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경색이 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2010년 중반쯤 되면은 이제는 그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특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다가 좀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주한미군이란다. 죄송해요. 미군들을 많이 파견해서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력 이용해 가지고 아랍 지역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면 이 지역에 평화가 올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이 민족 평화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도일이라는 박사가 교수님이 만든 그 이론인데 아무튼 그것이 이어졌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기 좀 어렵죠.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피로감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권 특히 오바마 이후가 되면요 중동에서 이제 발을 좀 빼려고 합니다. 물론 이슬람적인 친화적인 정책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요 그것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빼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정책 중에 하나가 이란 핵합의입니다. 이란 핵합의를 통해서 이 영내의 안정화를 시키고 이란에게 좀 제재를 풀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좀 줄이는 그 전제에서 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란도 역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나름 중도적인 성향인데요. 어느 정도 죽이 맞아가지고 결국 핵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2015년 6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트럼프 시대가 되면 또 이게 다시 탈퇴가 되면서 또 불안정이 오죠. 이렇게 되면서 또 이란과의 사이가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그런 경색적인 정국으로 가게 되고요.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핵합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경색되려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랑 이란이랑 시리아 이쪽이 시아파 국가 라인으로 되게 결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지만 전략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핵합의의 조건이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배경이고요. 플러스 또 해서 미국 이란의 사이가 또 좋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이란에는요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군부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해외 지역을 특성화하는 쿠드스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쿠드스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령관인 까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하죠. 그 인물이 그러니까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수도이지 않습니까? 캐피털이잖아요. 여기서 암살당합니다. 그 배후를 미국으로 보고 있고 그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바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란과의 관계는 또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 미국은 계속해서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이란 핵합의가 또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번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에 이란과 미국의 예선전 전력 비교는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나라가 매우 흥미로운 그러니까 그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경기 어떻게 이렇게 같이 경기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철저한 보안 아래 정말 별 사고 없이 물론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16강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르투갈전에서 큰 승리 거두고 그리고 남아있는 또 우리 같은 조의 매치가 되는 누굽니까? 가나랑 또 우루과이 우리 유리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아디오스.